몸매는 물론 건강의 적, 만병의 근원이 되는 비만. 여기 살과의 전쟁을 선포한 4명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살을 좀 많이 빼서 좀 건강한 모습으로 133kg 초고도 비만, 성인병 고위험군 39세 이상욱 씨. 두 번째 주인공은 정말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야식 증후군 요요 현상으로 여러 번 다이어트에 실패한 이현정 씨. 그리고 세 번째 도전자 10kg 이상 빠져야 될 것 같은데 2세 계획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결심한 김시연 씨 부부. 마지막 주인공 네,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요. 상체 비만이 고민 10월 결혼식을 앞둔 예비 신부 박문경 씨. 비만 탈출 이들의 한방 다이어트 도전기 지금 시작합니다. 체중은 물론 건강까지 개인별 맞춤 다이어트를 제시하는 나성훈 원장. 결혼 10년 차 이상욱 씨. 결혼을 하면서 서서히 살이 찌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건강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인사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직원들과 이제 같이 하는 좀 술자리라든지 회식 자리가 많다 보니까 또 이제 어떤 성인병이나 이제 어떤 그런 부분이 많이 신경이 쓰여 있습니다. 정기 검진 때마다 고혈압과 지방간 경고를 받은 이상욱 씨. 건강을 위해서라도 체중 감량이 절실합니다. 특히 심각한 복부는 둘레가 무려 136cm. 몸무게는 적정 체중인 93.6kg을 훌쩍 넘었는데요. 특히 체지방이 53kg으로 성인 여성 한 명의 몸무게입니다. 평소 술을 마신 듯 얼굴이 붉고 두통과 어지럼증을 자주 느꼈다는 이상욱 씨. 안면으로 열이 몰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혈압, 혈당 수치도 좋지 않습니다. 최고혈압도 높고 체질압 너무 높아요. 보통 사람들은 혈압이 얼마 나오냐면 60에 70인데 2배는 빨리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봤을 때도 맥박이 너무 빠르다 그랬잖아요. 111은 너무 빠르요. 부모님이 고혈압과 당뇨 등의 병력이 있어 더 걱정스러운데요. 몸에 있는 탄수화물은 좀 많이 소모를 하고 근육은 안 빠지게 아마 단백질 위주로 식사하는 걸 좀 짜드릴 거거든요. 대사증후군은 한 사람이 비만과 더불어 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성인병을 여러 개 같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분이라고 할지라도 대사증후군이 있으면 콜레스테롤이 자꾸 혈관에 쌓이게 돼요. 혈관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아무 증상이 없지만 이 대사질환을 가만두게 되면 결국에는 심경경색이라든지 중풍 같은 큰 질환을 초래하는 위험한 질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심각한 뱃살은 매선요법과 약침을 더해줍니다. 매선요법은 피하지방층의 단백질로 된 녹는 실을 자입하는데요. 실이 녹으면서 지방을 분해합니다. 산삼과 사향 등 약재들을 정체한 약침은 지방이 많은 부위에 효과적이죠. 그리고 유독 안면부에 열이 많아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했던 이상욱 씨. 어혈을 직접 제거해 열을 내리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혀 밑에 정맥을 사열해서 피를 뱉어냅니다. 한번 툭 뱉어볼게요. 툭. 이제 2번 말아서 하나, 둘, 셋. 한번 툭 뱉어볼게요. 이상욱님은 평소에도 술을 먹었냐는 오해를 들을 정도로 계속 얼굴과 머리에 열이 쏠리는 타입이시죠. 특히 술만 먹었다면 두통과 어지럼을 느끼니까 빠르게 머리에 쏠려있는 열과 압력을 낮춰주는 것이 건강과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혀 밑에 있는 정맥을 직접 사열해서 찌꺼기를 바로 혈액 밖으로 바로 꺼집어내는 금진호흡 시술을 처음으로 시행하게 된 것이죠. 2주 후 다이어트를 하는 직장인들에게 최대 고비 바로 회식이지요. 잦은 회식으로 식욕 조절이 안 됐던 이상욱 씨. 과연 오늘은 잘 참을 수 있을까요? 술 대신 물로 분위기를 맞춰봅니다. 처음에는 좀 많이 찾기 힘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 몸이 좀 좋아진다는 걸 느끼니 그래서 조금 지금은 많이 조금 상황합니다. 처음 3일 정도는 늘어난 위장을 안정화시키는 식단을, 이후에는 인슐린 저항성을 회복하기 위해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 위주로 먹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음식을 먹고 다 먹을 때까지 적당히 먹고 그렇게 되면 좀 더 덜 먹게 되고 짜게 먹지 않게 되고 좀 천천히 먹게 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팁을 이제 실천하니까 좀 많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오시면은 뭐 밥이든 면이든 굉장히 허겁지겁 빨리 드시거든요. 빨리 드시는 거에 비해서 지금 속도도 많이 줄었고 또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니까 뭐 저도 개인적으로 참 잘하고 계신다라는 생각도 들고. 동료들의 응원에 힘입어 잘못된 식습관까지 개선해가고 있는 이상욱 씨. 이상훈이 같은 경우에 라이프 스타일이 저녁 늦게는 많은 칼로리의 음식을 먹게 되고 운동이 없으니 복부에 지방이 많이 쌓인 타입입니다. 하루에 한 끼는 일반적으로 밥이나 면 같은 음식을 먹되 나머지 두 끼는 단백질만으로 식사하는 당질 제한식을 실시했습니다. 이름으로써 대사증후를 일으키는 내당능 장애가 단기간에 좋아지는 것이죠. 다이어트를 시작한 지 3주가 지나고 과연 이상욱 씨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133.3kg에서 8.4kg 감량. 심각했던 복부 둘레도 무려 7인치나 줄었습니다. 머리에 쏠렸던 열감도 많이 해소됐는데요. 무엇보다 혈압과 혈당 수치가 정상 영역으로 떨어지고 콜레스테롤 등 혈액 관련 수치도 내렸습니다. 이상욱님은 원래 고등학교 때도 90kg가 넘는 몸이니 원래 체질이 잘 살이 찌는 체질이라고 봐야 됩니다. 운동은 못하면서 계속 에너지가 쌓이는 이런 생활 습관 때문에 대사질환이 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체질적인 어떤 문제에다가 생활 습관이 더해서 온 그런 결과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살을 빼면서 건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다는 이상욱 씨. 몸이 가벼워진 만큼 앞으로도 건강한 다이어트를 실천해 나갈 겁니다. 그 주변에서 동료들이 예전보다는 얼굴색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고 이게 안색이 전체적으로 많이 밝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좀 건강에 좀 이상이 있다고 느꼈는데 그래서 좀 몸이 안 좋아서 이제 이후에 이제 혹시나 젊은 나이에 약이라도 먹게 될까 봐 조금 많이 염려했는데요. 아직까지 뭐 혈압도 많이 떨어진 것 같고 해서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살과의 전쟁을 선포한 두 번째 주인공 이현정 씨입니다.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식사 시간이 불규칙해지고 야식을 즐기다 보니 살 빼는 것이 힘들었는데요. 그러면서 뱃살은 늘어났고 몸무게 65.6kg, 체지방량이 23.5kg으로 표준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되게 종류대로 여러 가지를 해봤었는데 이제 나이도 있고 이제 요요 너무 심하게 많이 반복을 해서 이제 많이 지쳤어요. 근데 정말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9년 전 고시 준비를 하면서 82kg까지 체중이 늘어났다는 이현정 씨. 살을 빼기 위해서 3개월 정도 식욕 억제제를 복용했지만 우울증 등 부작용이 찾아왔고 이후 다양한 방법으로 감량과 실패를 반복하면서 요요 현상에 시달렸는데요. 내일, 목, 금, 토 위축순환 프로그램 진행을 할 거고요. 점심함께는 그 일반적으로 먹는 위주로 그렇게 진행을 좀 해드릴까요? 이현정 씨처럼 야식을 즐겨 먹는 경우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 분비가 저하돼 쉽게 요요 현상이 반복됩니다. 이현정님은 얼굴은 작고 다리는 가는데요. 야식으로 인해서 복부 쪽으로 지방이 굉장히 많이 찐 타입입니다. 하는 일의 특성상 아침은 거르고 저녁에 9시 넘어 고기나 라면 같은 것을 먹게 되고 금방 잠이 드니 복부 쪽으로만 지방이 많이 쌓이게 된 것이죠. 특히 저녁은 적게 먹고도 아주 근기가 있는 고기라든지 생선이라든지 계란, 두부 같은 단백질 위주로 드시면서 밥이나 면 같은 탄수화물은 안 드시는 것이 실은 이 야식 증후군을 극복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죠. 쉽게 빠지지 않은 복부는 매선요법과 약침으로 지방을 제거하고 처진 피부에 탄력을 주는데요. 그다음 침을 놓은 후 저주파로 지방세포만을 선택적으로 파괴합니다. 그리고 골반을 바르게 교정해 주는데요. 골반이 틀어지면 노폐물 배출과 혈액순환에 이상이 생기고 이로 인해 생리통과 하체 부종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체중을 많이 줄여도 아랫배라든지 허벅지 지방이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골반의 구조를 골반은 좁히는 쪽으로 이제 허리는 이제 원래대의 모양으로 만드는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골반을 교정을 합니다. 2주 후 중간 점검과 치료를 받기 위해서 한의원을 찾은 이현정 씨.
일단 지어주신 한약이 약간 입맛을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먹고 싶고 제가 엄청 잘 먹거든요. 심하게. 근데 뭐 식욕이 당긴다거나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했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 그렇게 없이. 이번에는 운동 치료기를 이용해 골반을 교정해 주는데요. 벌어진 것을 모아주고 골반 저근육들을 강화시켜 줍니다. 그 근육들을 이제 다시 바로 잡아주고 이제 늘어졌거나 그 힘이 없는 근육들을 다시 그 힘을 만들어서 이제 원상태로 복귀시키는. 골반의 균형을 맞추면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체를 만들 수 있는데요. 느낌은 좀 어떠신가 같아요? 처음에는 헬스장 기계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조금 어려운 것 같았는데요. 생각보다 힘들다. 네, 근데 조금 자세가 바라지는 것 같긴 해요. 지금은 좀 많이 편해졌어요. 이현정 씨가 다이어트에 도전한 지 3주째. 그 결과를 확인해 봤는데요. 첫 내원 당시 95.8cm였던 복부 둘레는 84cm로 11.8cm나 줄었습니다. 체중은 5kg 정도 감량한 이현정 씨. 근육은 거의 손실되지 않고 체지방량만 떨어졌는데요. 이현정님 같은 경우에는 약 3주 동안 5kg 정도 체중이 감량되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근육은 거의 소실이 없이 지방만 4kg 정도 감소되셨습니다. 지방은 물보다 더 가볍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피가 크기 때문에 체중 감량은 한 5kg 정도이지만 남들이 보기에 복부에 있는 지방들은 굉장히 많이 없어져 보이는 그러한 체형적 변화가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현정 씨의 일상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는데요. 좀 더 자신에게 당당해졌다는 언정 씨. 달라진 모습에 놀라는 주변 반응에 기분 좋은 웃음이 멈추질 않습니다. 나 50kg대 갈 거야. 파이팅. 파이팅. 진짜 많이 빠졌어요. 전에는 완전 얼굴도 크고 몸도 되게 컸었거든요. 그 저랑 비슷한 느낌인데 완전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몸매에 자신감이 없어 늘 헐렁한 옷만 골라 입었다는 언정 씨. 지금은 옷 입는 것이 즐겁기만 합니다. 체중이 조금 줄고 약간 활력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픈 시간도 빨라지고 마감 시간도 늦어지고 일을 지금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자연적으로 매출도 높아지고. 앞으로도 이현정 씨만의 당당함과 아름다움을 갖고 나가길 바랍니다. (20대에는) 날씬한 몸매를 자랑했다는 김시현 씨. 하지만 20kg 이상 체중이 늘어났고 결혼 후 2세 걱정에 다이어트를 결심했는데요. 하체보다 상체가 문제인 시현 씨. 체중은 72.6kg, 몸속의 지방량은 29kg인데요. 16kg을 감량해야 적정 체중입니다. 남편 김종혁 씨도 함께 건강한 몸을 만들기로 했는데요. 무턱대고 운동하고 음식 조절하기에는 조금 뭔가 부족해서 좀 체계적으로 이제 진단도 받고 이제 식이요법도 좀 조언을 받고 운동도 같이 겸해서 하면 훨씬 더 빨리 더 몸도 건강하게 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체중이 늘면서 손발이 자주 붓고 저리다는 김시현 씨. 임신을 위해 건강하게 살을 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행을 어떻게 할 거냐면 두 분은 임신 준비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골반 비율이 작잖아요. 골반을 크게 하든지 실은 허리를 줄이든지 해야 돼요. 골반 허리 비율을 100이라고 봤을 때 이 비율이 무조건 작아져야 돼요. 또 효율 방법은 뭐다? 아랫배 지방을 없애는 거죠. 일단 뭐다? 만병의 근원인 비만. 특히 내장 지방은 여성 생식기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요. 근육량이면 한 56. 비만하게 되면 안드로겐의 분비량이 늘어나서 실은 난포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즉 불량 난자가 많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생리불순도 일반인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많아지고요. 그리고 임신 중에 임신성 당뇨라든지 혈압 또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같이 동반되기 쉽죠. 그래서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이라면 복부 지방을 없애고 근육량을 늘리는 것이 건강한 임신 또 튼튼한 아기를 놓는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날씬한 몸매가 아닌 엄마가 되기 위한 과정. 김시현 씨의 가장 큰 문제인 복부를 중점적으로 관리해줍니다. 인체의 무해한 초음파를 이용해 지방세포만을 파괴하고 혈액순환도 촉진시켜주는데요. 골반은 추나요법을 통해 바른 위치로 회복시켜줍니다. 2주 후 김시현 씨의 일터를 찾았습니다. 매일 6시간 이상 앉아서 작업을 합니다. 뭐 하루 종일 근무하고 저녁에 집에 갈 때는 신발 구두가 발에 안 들어갈 정도 다리 하체가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근데 살을 좀 빼고 나니까 부종이 없어지고 붓는 게 일단 없어요. 폭식으로 식욕 조절이 힘들었던 시현 씨. 체질과 생체 리듬에 맞춰 규칙적으로 한약을 복용하고 일정한 양을 틈틈이 먹는 끼니 분할식도 실천하고 있죠. 크게 다이어트의 한약은 두 가지 효과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몸을 보호하는 약을 같이 써서 음식량을 줄이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몸에 쌓여진 에너지를 잘 떼어서 몸에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기초대사를 증가시키는 약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몸에 따라 또 몸의 병증에 따라 필요한 약재를 가감해서 그 사람만의 다이어트에 가장 적합한 개인 처방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시현 씨. 저녁 준비에 한창인데요. 고칼로리 음식으로 채워졌던 식탁이 두부와 채소만으로 맛을 낸 유부초밥 등 건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거든요. 이제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원장님께서 보시고 이제 뭐 양이 많으면 양이 조금 많은 것 같다. 아니면 여기서 탄수화물이 만약에 들어가면 탄수화물을 조금 빼라. 식이 조절이 힘들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렇게 수시로 사진을 보내고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더 의지를 다지게 된다는 시현 씨. 운동도 빠지지 않습니다. 산책할 때처럼 천천히 걷기보다는 3분은 천천히, 3분은 빠르게, 30분 정도 걷는 것이 더 효과적이죠. 운동을 마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부부. 따뜻한 물로 발의 피로를 푸는데요. 평소에 와이프가 그 손발이 자주 붓고 괴로워하는데 괴로워하고 저도 자주 주물러주곤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다이어트 시작하고 나서 그런 말을 안 하고 다이어트를 하면서 습관이 바뀌고 불편했던 증상들도 좋아졌습니다. 복부 비만은 크게 체형적인 원인과 식습관 이 두 가지에서 오게 됩니다. 밥빵면과 같은 탄수화물을 좀 적게 먹는 것이 복부 비만을 예방하는 1등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척추가 굽었다든지 골반이 벌어진 경우에 복부 쪽으로 체지방이 쌓이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몸의 자세를 바로 하고 밸런스 맞는 체형을 갖추도록 운동, 스트레칭 등을 해주는 것도 복부 비만을 예방하는 큰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이 바뀌었던 김시현 씨. 과연 몸에도 변화가 있었을까요? 복부 둘레부터 확인하는데요. 34.7인치, 3주간 4.7인치 감소했습니다. 몸무게는 5.7kg 감량. 체지방량은 2.2kg이 빠졌습니다. 시현 씨와 함께 다이어트를 했던 남편 김종학 씨. 3주간 5.5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건강이 일단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소화도 잘 되는 것 같고 붓는 것도 덜하고 조금 더 욕심 부려서 조금만 더 빼고 지금 생활 패턴 그대로 가고 더 몸이 건강해지면 그때 내년에는 2세 계획을 세울 예정이에요. 한방 다이어트에 도전한 마지막 주인공. 올해 28살인 박문경 씨입니다. 1년 전 연애를 하면서 살이 급격히 찌기 시작했다는 문경 씨. 일단 일상생활 하면서도 뭐 허리 아프고 발목 아프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 결혼에 큰 비중이 있어요. 일단 결혼 본식도 10월 달이고 이제 몇 개월도 안 남았는데 그때까지는 73.2kg의 몸무게. 생애 단 한 번뿐인 결혼식. 가장 아름다운 신부를 꿈꾸며 체중 감량이 절실한 박문경 씨.
골반의 각도에 비해서는 어깨가 상체가 커요. 이거는 뭐다? 뼈는 고등학교 때 다 자란 것이기 때문에 원래 하체에 비해서는 상체가 좀 큰 스타일이었다는 거 보는 거죠. 웨딩 촬영을 앞두고 상체가 가장 큰 고민인데요. 위장을 줄이는 축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해독도 하고 림프 관리도 하게 될 거예요. 하루에 4번 규칙적인 시간에 규칙적인 에너지를 가진 탕약을 규칙적으로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뇌가 포만감을 빨리 느껴서 음식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줄게 되죠. 이것을 한 3일에서 5일 정도 하게 되면 위장의 사이즈가 기능적으로 줄게 됩니다. 즉 적게 먹어도 포만감을 빨리 느끼는 위장 상태가 되는 것이죠. 2주간 한약을 복용하면서 체중을 조절했던 박문경 씨.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제일 걱정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몸이 더 개운해지고 가벼워진 거 느꼈어요. 그래서 주위에서도 안색이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식욕은 잘 조절되고 있지만 문제는 뱃살만큼이나 잘 빠지지 않는 팔뚝살인데요. 박문경님은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입니다. 그래서 체중을 감량하는 것도 목표이시지만 드레스를 입었을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기 위해서 턱선이라든지 아니면 쇄골 라인이라든지 소위 말하면 드레스 라인을 살리는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황우약침이라든지 매선이라든지 이런 체중을 줄이면서도 탄력을 회복하고 라인을 잡는 그런 쪽의 치료를 병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팔뚝 부위에는 침을 이용해 단백질로 된 녹는 실을 자입합니다. 그리고 웅담, 우황 등을 정제한 약침을 놓아 지방을 분해하죠. 매선요법과 함께 병행하면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 탄력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주파를 이용해 림프 순환을 높이는데요. 상체 노폐물을 배출시켜 팔뚝선을 살려줍니다. 살이 찌면서 두터워진 턱도 콤플렉스였던 박문경 씨. 갸름하게 턱선을 살리기 위해 매선요법과 약침을 함께 시행하는데요. 지방은 없애고 처진 살에 탄력을 더해줍니다. (3주) 동안의 노력,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복부 둘레부터 확인하는데요. 무려 8인치나 줄인 박문경 씨. 몸무게도 7.3kg을 감량했습니다. 체지방량도 4kg 넘게 줄였네요. 폭식이라든지 과식을 하게 되면 위장이 늘어지게 되는데요. 일단 한 번이 반복된 폭식으로 위장이 늘어나게 되면 이후에는 그 정도 수준의 양을 먹어줘야 포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위장 사이즈를 줄이는 것이 굉장히 식욕 조절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웨딩 촬영 날. 세상에서 누구보다 아름다운 신부로 변신 중인 문경 씨. 그 모습에 예비 신랑인 민균 씨가 눈을 떼지 못합니다. 살이 많이 쪄가지고 걱정 많이 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빠져서 사진 찍는데 예뻐서 좋고 조금만 더 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10kg만 더. 3주 안 돼서 제가 8kg를 뺐거든요. 그 위축제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 3일 동안 진행을 하면서 약을 먹고 이러니까 확실히 위가 좀 많이 줄어들어서 먹는 거에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훨씬 수월하게 체중 감량하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10월의 신부 문경 씨의 모습을 기대하며 두 분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누구나 똑같은 방법으로 체중을 잘 감량하고 건강하게 되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요가 없는 다이어트 그리고 자기 몸에 딱 맞는 다이어트를 하려면 그 사람의 몸과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맞춤 처방이 있고 거기에 맞는 개인의 실천이 따라야만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영원한 숙제 같은 다이어트. 자신의 체질과 상태에 맞는 방법.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끈기와 의지만 있다면 풀지 못할 난제는 아닙니다. 올 여름 살과의 전쟁에서 당당히 이겨내고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갖고 나가길 바랍니다.